여러분, 전세시장 진짜 폭풍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딱 2년 전이죠.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5%까지만 올려라. 계약갱신 청구권제 해서 말입니다. 4년에 어떤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혼란이. 심지어 말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니까 법의 예외 조항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전월세 상한제가 5%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7월이 임대차 3법 중에 2법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2년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2년이 끝났어요. 한번 계약갱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7월에 다시 계약하는 것은 4년간 갑니다. 4년간 가면서 2년이 지났을 때 5%만 올리고요. 나머지 2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심지어는 지난 4년 동안 못 올린 거 올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올릴 거 미리 올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릴 거 미리 올려자. 그러니까 전세시장이 여러분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민간 통계거든요. 이거는 KB부동산 KB국민은행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전셋값 상승률이 0.07%가 서울에 올랐습니다. 전주는 0.04%였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이게 진짜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0.28, 서초구도 0.23, 중구도 0.15, 동대문도 0.14, 강서도 0.14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지금 많이 오른다예요. 많이 오른다. 전세 가격이 말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못 올렸던 거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면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나가라. 심지어 말입니다. 많이 오른 데는요. 2억 3억 오르는 것은 예산일이라고 해요. 2억 3억. 여러분도 알다시피 2년 동안에 서민이 어떻게 2억 3억 모읍니까? 2억 3억 모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물레동의 물레 힐스테이트입니다. 전용 119제곱미터 9층입니다. 지난달 15일에 1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30일에는요. 17층이 3월 30일입니다. 17층이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2억 9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2억 9천만 원. 거의 3억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10층이 지난 7월에 전세가 19억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같은 면적의 전세가 15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억 2,5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2억 3억 올라가는 것은 그냥 제가 말했듯이 예산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눌려있는 전세 가격이 이제 터지면서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보면 얼마나 눌려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2020년 1월에는 3억 9,201만 원의 차이가 2021년 1월에는요 4억 7,280만 원 차이 나죠. 2022년 4월에는 6억 152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전에 보면 비율이 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차이는 나지만 지금처럼 6억씩이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전세시장 폭풍전야라고 썼는 거고요. 시세대로 받겠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걸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전세 물량이 더 떨어집니다. 4월 8일 지난달이죠. 26,391채였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는요. 25,980건이에요. 매매물은 많이 나와요. 매매물은 이게 양도소득세 1년간 면제, 중과하는 걸 면제해 준다니까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전세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는 52,758건에서 56,462건까지 늘어나지만 전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1년에 2년 동안 2억 3억 못 벌면 그만큼을 월세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실제로도 월세로 돌립니다. 월세로. 그래서 서민들의 삶, 무주택자의 삶 점점 팍팍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현재대로 가면 말입니다. 현재대로 가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대로 가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5월이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거든요. 보합은 9.5%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값 전망을 보면 적어도 1 내지 3% 상승한다는 사람이 29.5%고요. 3 내지 5%도 25.7%예요. 결국은 1%에서 5%까지 심지어는 5% 이상도 지금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참 무주택자나 서민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게 시장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만 가졌더라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없을 겁니다. 아마 7월, 8월, 9월 이제 시간이 되면서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저는 이 전세 충격을 어떻게 넘는 거냐. 이게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폐지를 해도 금방 전세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임대차 3법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워낙 말입니다. 거대 야당을 하고 있어서 168석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을 고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전세값은 폭풍전야가 아니라 결국은 대란으로까지 또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